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나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돈이 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예요. 이 사업이 이제 생소하다는 부분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일반인들이 알 정도의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케이스가 있고 돈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심이 이제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작년 말쯤부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꾸준히 지금 진행돼 왔고, 일부 건설사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몇 건이 나오면서 향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향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이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시장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아파트 청약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를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제 관심이 많지 않지만 향후에는 주목받을 수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부분을 좀 미리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을 숙지해 놓으시는 게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제 가로구역에서 이 종전의 가로를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의한 정비 사업의 이제 하나로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미니 재건축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업이에요. 현재 이제 정부의 시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판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밀어주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정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투기판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게 아니라 집이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이 되면 소규모로 신축으로 다시 지으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건을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이제 3분의 1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거나 단독주택이 10가구를 넘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조합 설립 이제 동의율이 또 80% 필요한 그런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 기사가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가격이 뛰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미니 재건축. 그러니까 타이틀 이렇게 붙였고, 그러니까 가로주택 사업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서울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희소성이 이제 부각됐다는 개념이고, 또한 이제 착공까지 이 짧은 사업 기간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대치현대 같은 경우는 3년 새 2배 올라서 18억까지 이제 기록을 했다. 청약 경쟁률이 500대 1 역대 최고인 단지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만들어졌다. 반면에 단점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를 실었어요. 이런 기사의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제 서울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꽤 여러 군데 있고, 그 신청이 좀 늘어나고 있는 또 상태예요. 현재 이제 강남 지역에 꽤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향후에도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이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꽤 활발히 추진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 이제 강남의 대표적인 두 군데 이제 언급이 된 건데, 강남구 대치동에 현대타운이 이제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가가 지금 18억 원이라는 거고, 조합 설립 전 2017년 11월에는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3년 새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다는 거. 그리고 삼성동의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도
4년 전에 비해서 호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거.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개발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거. 이 2개 단지 예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 2개 단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지도가 이제 현대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위치도인데 이 위치를 보시면 바로 앞에 이제 음마아파트예요. 그 음마아파트 건너편이고 여기 대치역도 있고 여기 한티역도 있고 누가 봐도 학군이나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 현대타운이 미니 재건축 개념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호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삼성동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위치도인데 이 위치를 보시면 청담동 바로 옆이고 주변 이제 지하철역을 보시면 여기 청담역 있고 여기 강남구청역 있고 길 건너편이 강남구청에 위치돼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니 재건축이지만 이 호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개념입니다. 가로주택 사업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사업지가 이제 성공을 하던 거고 그렇지 않은 입지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편차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됐던 이유는 성공 모델이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 모델이 2개가 생겼어요. 그 성공 모델 중에 한 가지 사업지를 먼저 살펴보면 얼마 전에 분양을 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이에요. 이 아파트는 이 벽산빌라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예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3개 동 100가구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 37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이때 청약 경쟁률이 서울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평균 537.1대1. 이렇게 이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관심도 굉장히 이제 높았던 거죠. 이 100가구밖에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이고 그리고 건설사도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는 건설사예요. SG 신상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던 개념인데 그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지금 고덕역 바로 옆에 있고 여기 보면 한영외고나 한영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요, 위치가.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이제 건축된 아파트가 이 청약률이 이렇게 높았고 그러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아파트 단지 하나를 더 소개하면 서초 이제 자이르네예요. 이 아파트는 낙원 이제 청광연립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제 공급한 아파트인데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2개 동 불과 67가구예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분 35가구로 분양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평균 300.2대1이 나왔어요. 이 서초 자이른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남부터미널역이고 여기가 현장인데 남부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고 주위의 학군들도 굉장히 좋게끔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과 67가구밖에 안 되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관심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GS건설 자회사인 자이 S&D에서 시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2개의 이제 성공 케이스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관심이 이제 많아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이 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지원해주고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성공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관심이 또 집중되게 돼 있어요.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될 거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이 향후에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절차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혜택인데 이 기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뭐 3, 4년이면 끝나버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간이 단축될 수 있냐면
일단 절차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외되는 부분인데, 뭐 정비 기본계획 수립, 뭐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은 이런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랑 이제 관리처분 계획 사이도 굉장히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이런 큰 장점으로 사업성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막의 근원같이 엄청나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특히 작년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규제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 있었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다른 건 규제를 해도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떻게라도 지원해주고 완화해주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개념은 단순하게 하나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투기장이 되니까 노후되고 불량된 건축물은 소규모로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를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그런 사업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유일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16 대책 중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해가지고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확대를 지원해주겠다. 일반 사업도 부담금을 완화해주고 건축 규제를 완화해줘서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 면적을 확대를 해줬어요.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해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1만에서 2만 평방미터로 확대 적용을 하고 500세대까지 확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대폭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이제 LH를 참여시켜가지고 임대주택 일정 비율을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제외를 해준다는 얘기. 그 인센티브 개편안을 도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공적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랑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합쳐서 20%를 공급하게 되면 면적 자체를 2만 제곱평방미터로 늘려주고, 사업 면적도 확대를 해주고, 용적률도 완화를 해주고, 층수 제한도 7층이었던 거를 15층까지 완화를 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해서 제외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래 내용도 살펴보면 의사결정 자체도 간소화시켜주고, 건축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조합원 부담도 완화시켜준다. 이런 내용들을 12.16 대책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이렇게 성공 케이스도 나왔고, 지금 일군 건설사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시공사로 지금 참여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지역 같은 경우 이 사업에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도 추진을 준비하는 지역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는 사업이고, 건설사들도 틈새 시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주택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관심도도 지금 높아지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재개발 사업에도 관심이 많고 재건축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률 같은 경우는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똑같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부분을 차근차근하게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부분은 성공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언급된 아파트 단지들 위치를 한번 보시면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규모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성공을 했던 거고, 입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될 건데, 그런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